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홍청군의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계획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직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7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첫 번째, 유유군유지 현황과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화 작업 필요와 유유군유지 방치 사례 방지, 주민 수요를 반영한 대부 처분 등 장기 활용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유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황 일제조사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하며 관리가 되지 않는 공유산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또한 미활용 중인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및 매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유군유지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대부 및 처분을 실시하며 아울러 유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업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산 무단점유 현황 및 행정처분 등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무단점유 면적이 작고 변상금 규모가 소액인 공유재산의 매각 등 처분 방안 마련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미활용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시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세입수의 사유별 미수납액과 사유별 불납 결손액 현황 관련 세입수의 미수납액 및 적립의료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 검토, 미수납액과 연체가산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납부 독려 및 독촉 절차 강화, 미수납액 증가 요인 분석과 최소화 대책 마련, 가산금 부과 전 독촉 절차 철저히 이행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지적에 대하여 체납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독촉 기한 경과 즉시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고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납부 독려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정기적인 재산 일괄 조회와 함께 관하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활용하여 집중 관리하고 적립오류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연 2회 이상 재산 재조회 및 적립오류 사유 해소 시 즉시 체납 처분을 재개하며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부가부서와 증서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부가 단계에서 체납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사전 관리하고 정기적인 체납 관리 협의회를 운영하며 체납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징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요이습을 확보하여 재정 자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관련 관리되지 않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매각 여부 검토 필요 지적에 대하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장래 행정 목적에 활용할 필요가 없어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재산에 대해 활용 계획이 있는 마을 단체나 개인 등 신청자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됐네요. 네.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어제도 제가 타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유재산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홍천군의 공유재산은 주인은 홍천 국민이거든요,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관리가 실태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공유재산에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활용하시는 분들도 그 부지가 있잖아요. 근데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임대를 했는지 얼마만큼 임대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게 관리 대장에 대해서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전산 처리가 돼 있나요? 근데 현 상태 그 전산 처리는 되고 있지 않고 실상적으로 그 공유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거는 뭐 그 오픈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그 이름 자체 오픈되는 것도 하나의 개인정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좀 민감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그 좀 개인정보 말고 홍천군에 있는 만약에 그런 뭐 임야가 됐던 아니면 무슨 다른 토지가 됐던 간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공유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런 전산 시스템 같은 게 돼 있지 않나요? 현 상태는 뭐 대부 여부 같은 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일반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접근할 때 이제 홍천군 재산 군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앙부처 땅이라든가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그렇게 오픈할 수 있는 현 상태는 그 정도까지고 아마 향후에는 좀 대부 중인 건지 아닌 건지 그렇죠. 그런 그-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확인을 예. 못했는데 예. 자치단체 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필지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 그게 이제 홍천군 땅이든지 도 땅이든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부에 대한 부분까지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제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재무과장님이 다 웬만하면은 이게 임대가 되던 뭐 이런 거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관리를 어느 정도는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뭐 전화 오거나 하면은 뭐 네, 그 해당 필지 어느 네. 그러니까 번지라든가 하면은 그렇죠. 최선도 이게 뭐 대부 중인 건지 네. 아니면은 그 저희 뭐 홍천군 내에 네. 이게 부서 어느 부서의 서관 사항인지까지는 저희가 그렇죠. 안내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부지를 갖다가 임대를 주거나 뭐 MOU 체결을 할 때 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하진 않아요, 보통. 현 상태 저희가 뭐 대부가 이루어질 때는 네.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가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그 대부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기 대화가 되죠, 토론이 되죠.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025년도에 명동리에 있을 때 그 밤나무 심다가 한참 했을 때 있잖아요. 예. 제가 그때 그건 알고 결산 검사를 제가 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상해가지고서 그때 재무과장님을 잠깐 모셨어요. 예. 근데 재무과장이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 그게 자체를. 이제 해당되는 게 이제 그 행정재산에 속해가지고 네. 산림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음. 현 상태 이제 저희가 네. 총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네, 네. 순수하게 저희 재산이 아니면은 저희 검토를 또 안 거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를 수 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게 작은 거면은 저는 상관 안 해요. 뭐 1000평이 뭐 이렇게 되는 작은 상관없는데 뭐 헥타르가 넘어서 워낙 이제 큰 땅 같은 경우를 남한테 이제 대부를 주거나 뭐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건 재무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작은 짜투리 땅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뭐 도로가 나오거나 하면 작은 필요치 않은 그런 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얼른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저희가 뭐 가지고 있어봐야 현 상태 그게 뭐 저희 뭐 행정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네네. 어차피 나중에 뭐 행정에서 활용 가치가 없다면은 네. 그 자투리 땅은 실상적으로 그 원하는 그 인근이라든가 뭐 네네. 수위가 가능하다면 수위가 될 거고 네. 아니면 면적이 약간 커서 한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뭐 저희가 뭐 입찰을 해서라도 현 상태 저희가 아예 값어치가 없다면은 굳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그렇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재정 자립 때도 열악한 데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예.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기 의원입니다.
우리 뭐 동료 의원님 앞서 말씀드렸던 같은 내용인데요. 그 맨 마지막 거 있잖아요. 네. 공유재산 이 세무과 이제 뭐 세무회계과 군종 질문이나 아니면 행감이나 뭐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앞서 우리 동료 의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그 보존 가치가 없는 군유지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 매각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매수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요? 1년에? 지금 혹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매수 신청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 상태 접수된 저희가 신청권은? 매수 신청권은 뭐 수시로 뭐 문의는 들어오고 있지만 네네. 그게 이제 저희 해당 부서에 돼 있는 거는 이제 일반 재산에 불과한 거고 네, 예. 나머지 이제 행정 재산에 있는 것도 이제 각 문의가 과별로 또 들어오기- 있겠죠. 예.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고 뭐 네. 어저께 일부 뭐 들어온 거는 도로 부지도 뭐 요청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건 실상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네, 있고 예, 네. 현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뭐 이 특히 이제 마당 부지로 쓰고 있거나 예. 단독 주택 뭐 들어가는 진입비로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 예. 그다음에 마을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런 우리 산지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지목 변경해서 잘라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그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지. 한 필지에 걸쳐 있는데 일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마을 한길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마을 그렇게 쓰고 있지만 또 마당 부지로 쓰고 있는 면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도로와 그런 경계를 좀 분리해 줘서 주민들이 이 매수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난해인가 그 우리의 상관이 그 산 팔을 때는 상당히 속전속결로 팔으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 큰 것도. 예, 그런 건 그렇게 하면서 왜 그 조그만 것들을 그렇게 결정을 못 하시는지. 제가 이제 두촌면에도 몇 번 말씀드린 데가 있어요. 뭐 숫골인가 거기 하고 뭐 몇 군데 조그매요. 그것도 뭐 50평, 60평 이런 것들. 그 쪼가리가 나서 못 쓰는 거거든요. 누가 보다 못 쓰지. 그런데 왜 그런 것도 그렇게 어렵게 각 과에서 뭐 거기는 좀 산 임야니까 그 산림과 뭐 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도로가 되고 있으면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측량해서 분리해 놓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해마다 그 반복적으로 아마 요구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과장님 바뀔 때마다 혹시 또 과장님이 바뀌어서 좀 가능하려나 하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번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딘지 제가 한번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셔야. 예.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취지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공유재산 장기 임대의 기간은 보통 몇 년씩 합니까? 뭐 농사짓기 위한 뭐 지금 농촌에 지금 동료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유휴 부지를 활용한 해서 쓰는 부분들이 대부분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임대 계약이라고 하면 몇 년씩 합니까? 예, 5년 5년. 지나면은 이제 재계약 절차를 또 진행하고 그 재계약하는 연도를 정해놔서 5년에 한 번씩 예. 재계약하게. 예, 그다음에 갱신을 하거나 뭐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예. 또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뭐 기득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지하는 한 그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예. 그 농사 짓고자 하는 그런 공유 재산에 있어서 그 계약 조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용이. 뭐 별다른 계약 조건 없고 실상적으로 농사 짓는다면은 그 고유의 목적을 이행하면 거의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총 면적 중에 거의 실경장 면적 위주로 이제 대부를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 없습니까? 그 공익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네. 파기할 수 있다. 그건 이런 당연히 조건 단서죠. 포함됩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저기 그 당연하지요. 계약서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소외된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길이 날 때 그 지역을 꼭 통과해야지만 되는 지역. 그런데 장기 임대가 계약이 돼 있어서 그 계약 파기가 안 돼서 길을 글로 낼 수 없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계약 파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길을 낸다는 것은 공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5년 계약을 했다 손치더라도 면적 전체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장의 여건을 잘 모르겠으나 들어가는 면적만이라도 계약을 해지해서 길을 낼 수 있으면 길을 내줘서 누구나 그 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가능하지요? 행정법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가능하죠. 그럼 제가 번지수를 한번 좀 알아보고 좀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위원이 안 계심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저 밖에 누가 있어? 저기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의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완료 1건입니다. 141쪽 첫 번째 사항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응급실 내원 감소가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입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2024년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정 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응급실 전담 일요일역 3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응급 의료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응급실 요거는 응급실 내원 환자 내원에 대한 것만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거하고 요게 뭐 요거의 직접적인 거라고 설명을 아닐 수도 있는데요. 내면이나 이제 서면이나 이제 저 두촌이나 내촌 쪽에는 이제 병원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응급 환자가 갑자기 생겨버리면 지금 낮에는 보건진료소나 뭐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밤에는 어떻게 되지? 야간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119를 통해서 119? 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119 만약에 내면에서 창천리 쪽이나 아니면 저 광원이나 이쪽에서 만약에 응급 환자가 생기게 되면 119가 거기까지 도착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홍천내에서 출발하나요? 아니면 그 어디서 출발하죠? 출발지가
119. 만약에 지금 응급 환자가 생겼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지역 그 119 지역대가 군데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파악을 해주셔야지. 네, 이게 지금 자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거 우리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뇌출혈 이렇게 쓰러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뭐 30분이면 30분, 40분, 40분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읍내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 큰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내면, 서면, 내촌, 두촌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 자기 스스로가 뇌에 뭐가 생겨 이렇게 핑 하더래요. 근데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운전을 해서 춘천을 갔는데 보호자 사인이 없다고 치료를 못 받고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분이 장애를 입었었어요. 서면에 계신 분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이렇게 뭐 보증을 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든타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기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퇴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을까?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골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생명의 골든타임을 늦어서 불구가 되시거나 장애가 되시거나 아니면은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중장기적이 됐던 진짜 고민을 골똘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의료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소가 돼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강원대도 의대 정원이 상당히 전국에서 최고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필요한 그런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앞서 우리 동료님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 두촌 내촌 이런 데 심각해요. 예, 예. 어르신들이고 또 교통이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교통이. 그래서 아플까봐도 아파서 고생이라서 걱정도 하지만 아파서 병원도 못 가보고 돌아가실까봐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통 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가까운데 좀 진료소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진료소를 이게 늘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진료소가 다른 의료진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진료소라도 좀 확대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그렇게 취약 지역에는 혈압약 한번 타러 가려도 남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고 병원을 가려면 이게 버스가 안 다니니까 골짜기에서 또 버스 탄 데까지 나오려도 뭐 동네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뭐 약을 배달하는 뭐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던가 좀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 체계만큼이나 이 저 의료 취약 지역에는 그런 의료 그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주기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다 등록이 돼서 관리를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약이 언제쯤 새로 받아야 되는지 또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서 뭐 배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의료법상 뭐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불편을 좀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 여부가 최고 중요하죠, 뭐. 제가 저기 한 7, 8년 전에 그 저기 예방의학 팀장을 할 때 그 결핵
약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분들이 매달 똑같은 약을 네. 받으러 보건소에 와서 약만 받아가는 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내면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오지에 계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이걸 결핵약을 택배로 보내자 여기 건의사항을 한번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뭐 이러저런 사유 때문에 그게 채택이 안 돼가지고 시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요게요. 그 택배사나 우체국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그래서- 택배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일반 택배도 안 된다. 일반 택배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도 이제 그 그 역할을 하시도록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우리 앞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돌아가는 거 보면 예. 앞으로는 지역에서 이거 모든 걸 행정이 하던 것을 아마 지역에서 그런 그 사설업체나 그런 사기업들하고의 협력 체계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그 목표 달성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면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뭐 우체국을 통하든 이제 택배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그런 업무 협약 같은 게 돼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그 지역 그 최고 잘하는 거 집배원 아저씨들이 최고 위치도 잘 알고 그분들은 그 건강 상태까지 다 알아요. 매일 가서 뵈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이게 네.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인력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체로 퇴직 공직자들을 다시 불러서 근무를 하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상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공무원만이 할 수 있게 되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저기 지침이나 그 중앙 정부 쪽에 이게 좀 기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전임 진료소장 그 진료소 업무를 하신 분이면은 좀 예외 조항이나 특례 조항을 둬서 요거는 가능하게끔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저기 지자체가 공통적인 문제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게 뭐 중앙 법을 정부 고치던가 차원에서, 예. 뭐 그런 방법뿐이 없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원인을 알았다면 그 처방을 빨리 신속하게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우리 지자체에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통해서 좀 속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래서 좀 뭐 짧은 지식으로 얼뜻 생각하기에 원격 진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해 봤는데 또 원격 진료도 또 의료진 간의 그거라면서요. 환자와 의료진과의 원격 진료가 아니고 의료진과 의료진 그렇다면 그것도 퇴직 공직자가 근무해도 원격 진료조차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대안을 마련이 힘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좀 대안을 찾아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일이 있다면 강력하게 좀 건의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외직이나 특례지역을 좀 만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연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1건 완료, 1건은 미추진입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홍천 군민의 높은 자살률 원인을 분석하고 보건소 중심으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캠페인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홍천군 자살 현황은 2024년 40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정신과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경제적 문제 순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 체험터 운영, 생명 지킴이 양성,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생명사랑 실천기관 운영, 자살 예방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고 2025년 자살자는 21명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자살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군 내 마약, 대마 관련 사건, 사고 현황과 관련하여 마약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담, 예방 등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 요청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말 홍천군의 마약류 사건 현황은 총 63건으로 마약 57건, 대마 6건입니다. 24년과 비교해 보면 마약 사건이 2배가량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대마 등 중독자의 경우 본인이 동의한 자만 상담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중독자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중독센터로 연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2024년과 25년 마약 대마 관련 상담 의뢰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2024년도 자살수가 40분이나 되세요. 네, 40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1위예요? 2등. 2등? 네. 1위가 어디예요? 1위는 어딘지는 잘 모르고 저희가 하여튼 2등을 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네, 네. 홍천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저는 힘든 줄 몰랐네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 12월 기준 25명으로 감소한 거는 그러면 1년 만에 감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여기 자료 결과에는 그때 네. 자료를 낼 때는 25명으로 네.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통계청 자료를 2건으로 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거는 그 저희가 지난해 24년 10월부터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네네. 잡았을 때 네. 25명이고요.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네. 확정적으로 된 건 21명입니다. 21명. 네네. 이거는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뭐 생활고가 됐던 아니면 그 신체적인 비관 때문에 됐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 통계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분석한 부분이 있나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저희가 홍천군의 자살자를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정신과적 질환 문제. 정신과 예. 거기에는 이제 뭐 연령대는 대략 어느 정도 여기 60대, 20대 이렇게 된 게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알코올은 아니고요. 아니고 정신 질환 문제 플러스 우울증이 우울증 좀 쪽으로?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정신 육체적 질병
암이나 뭐 이런 그거는 예. 제가 좀 이해를 그다음에는 드리지만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좀 예, 적고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참 환경은 좋은데 살아가는데 환경은 좋은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것이 누구나 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어떤 이게 이제 우리 저 알코올 때문에도 알코올도 1위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알코올 위험도수가. 근데 이거를 많이 개선됐단 말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해주셔서 이거는 어떻게 뭐 금방 이게 효과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천읍이 인구가 저희가 가장 많으니까 네네. 홍천읍의 그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천읍에서. 면 쪽으로도 좀 네. 있는데 네. 그 홍천읍 같은 데는 이제 그래도 좀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많이. 공간들이 좀 많고 한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골 같은 데는 사실 경로당을 가려고 해도 먼 어르신들도 많고 이래서 그 혼자 계신 그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이제 같이 모여서 대화라도 할 수 네, 네, 있고 네, 이런 거를 좀 네.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보건소에서 많은 건강 프로그램이나 뭐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좀 참여시키려고 정신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사업에서도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남성이 많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그 저도 이제 경로당에 가 보잖아요. 경로당에 가 보면 어머니들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남성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을 먼저 사별하신 분들은 남편분들은 혼자 계시게 되면 이건 우울증 올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상하게 경로당에 와서 이렇게 어울림이 좀 적어요. 근데 그렇게 타겟트가 이제 나왔잖아요. 60대 이상의 남성이고 그것도 뭐 조사는 안 해봐 주셨겠지만 이게 아마 혼자 계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을 것 같은 제 추측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한 타겟트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예,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건강진진과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행복나눔과나 이쪽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찾아주셔서 진행을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국에서 뭐 1, 2등을 다툰다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이게 황당한 일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이 같이 이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뭐 세미나가 됐던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변해야지 그분들 보고서 돌아가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안 돌아가시는 않거든요. 그리고 약물 음독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은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도 음독은 그래도 순위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예전에 농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아 계셨었는데 이게 혼자 계시다 보면 이제 목매모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네, 이거는 불명예 1, 2등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약류에 사실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홍천에 그 대마 주산지가 있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청정 지역이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이 됐는데 처음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때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거든요. 그때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배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더 있을 수 있어요. 무척 많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마도 지금 2024년도에는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되던 게 한 건이었던 게 2025년도에 6건으로 늘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6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속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책을 혹시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저희 이렇게 마약이나 대마 관련 중독 관련해서는 저희 건강센터에서도 사실은 지금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게 좀 중독 관련해서는 네. 그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만 중독 센터가 설립돼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한테 홍천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춘천이나 원주로 네. 연계를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천에서도 이제 많은 이런 사건이 이거는 뭐 경찰에 적발된 네, 사건만을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엄청 건데, 많을 거예요. 네네. 예, 예. 그래서 많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 요 중도까지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문 인력이나 그런 거는 없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이제 연계시켜주는 그런 걸로만.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중독이 될 때까지 중독이 되는 과정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한두 번 이제 호기심에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중독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두 번 했을 때에 선도를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면은 다시 제자리를 갈 수 있지만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게 끝도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꼭 20만에 대해서 인구 20만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기가 더 잠재적으로 또 숨겨져 있는 분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 작은 도시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그게 돈 비용이 많이 들까요? 예산이? 이거는 아마 센터를 설치한다 하면 네. 지금 이제 20만 이상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는 데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보조가 예. 근데 네네. 요거를 우리가 군에서 설치한다면 100% 군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게 분명히 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거 마약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예.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천에서 먼저 그 중앙부처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선도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역으로 이렇게 제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꼭 센터를 네. 이제 설치를 안 한다 해도 이제 저희가 지금은 위탁해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올해 시작 중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독에 관한 네. 전문가를 좀 교육을 시켜서 네, 네. 요즘에는 이제 학생 때부터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이 아우, 되잖아요. 대단히 그래서 많다니까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이제 네. 그런 전문 인력을 하나 양성을 해서 네. 학교 정도에서 이제 그 예방 교육 같은 거를 미리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살면서 자극적인 거에 눈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옛날 우리 놀 때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또 호기심에서는 결국은 이제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번에 그 그러니까 홍보하듯이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막지 않으면 시골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게 마약 중독자가 되면 결국 그게 자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경각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팀장님은 공석이세요? 팀장님. 저희 정신 예, 예. 팀장님이요. 예, 현재 공석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지난해 좀 많이 감소가 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 네. 자살의 원인은 뭐 고령 사회에서 이제 사회적 고립이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증가,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신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상당히 좀 다변화돼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감소됐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많은 좀 관심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홍천군이 이제 뭐 전국 2위 지자체가 5명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걸 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면별로 지금 24년도에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면에 많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우리 지역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살을 많이 하고 계신지.
그 24년도 이제 25년도 통계는 이제 아직까지 숫자는 나온 상태고 예.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제 24년도로 했을 때 홍천읍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내면 뭐 내면. 면별로 남면하고 뭐 이런 데가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저희가 홍천군에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거는 이제 군 지역은 다 그 상황은 비슷하지만 우리 홍천군은 워낙에 넓고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웃과 소통이나 어울리는 것도 조금 집집이 많이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적인 뭐 그런 거나 뭐 그런 거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군 지역은.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유난히 많았었던 이유는 저희가 그 홍천군이 좀 넓은 다른 데보다 다른 군보다 좀 넓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소통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이제 했습니다. 자살률을 이제 최소화하려면 전 이렇게 보거든요. 자살에 대한 원인을 좀 우리 자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지. 그리고 특정 면에 이렇게 편중됐다는 부분.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이 어르신들이 그 경제적인 그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 1인 가구로 인해서의 그 사회적 고립, 뭐 정신적 우울증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맞게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하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자살에 대한 원인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 예. 저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예. 이 정신적인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육체적 질병, 네. 경제적 문제 이런 거 그게 저희 말씀하셨거든요. 홍천군 사례예요. 홍천군 예 원인입니다. 그래요. 1등, 2등, 3등.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집중해서 네. 앞으로는 이제 홍천군이 자살률이 최고 적은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영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민국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6건으로 151쪽부터입니다. 먼저 사업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 사업 성과 등 당초 목적대로 수행되는지 점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년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문서로 통지 후에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및 장비 등 중요 재산의 관리와 활용 상황, 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지원 방지를 하고 대상 인원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사업 이력 조회를 통해 동일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 농가 선정 시 보조금을 적게 받은 농가가 우선 선정되도록 운영하여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수혜 대상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 또는 승계농 등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기계 바로처리 서비스와 부착형 IoT 응급상황 서비스 등의 농가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바로처리 서비스는
지난해 현장 출동 145건, 전화 상담 414건 등 많은 농업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홍보를 더욱 확대해 적기 영농 지원과 현장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부착형 IoT 응급 상황 서비스는 일부 제품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나 대당 150만 원 내외의 설치비와 매년 유지비가 소요되어 확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농가 의무교육 시행과 함께 추돌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반사판 보급, 안전벨트 착용 등 사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를 개인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임대 규정을 강화해 부정사용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용 시 영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시에도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리 행위가 명확한 경우 사용 제한 등 임대 조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대상 마을 확대와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대상 마을은 오지마을과 전년도 미실시 마을 등을 중심으로 1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초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도 참여하고 있어 매년 누적 마을 수로 200여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대상 마을을 137개 마을로 확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대부분의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년 창업농 지원 예산을 기술 개발과 교육 중심으로 배분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장비 지원과 더불어 역량 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의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판로 확보, 창업 정착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7건으로 완료 사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157쪽 감자 옥수수 종자 보급 현황 중 감자 종자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방안 확대 방안입니다. 감자 종자진흥원은 전국 단위로 감자 종소를 공급하고 있어 특정 지자체에 별도로 감자 종소를 확대 공급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감자 종소 수요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 보급 중 감자 종소는 지난해보다 7.4톤이 증가된 104톤을 2,882농가에 공급하고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해 내면 감자 최종 단지 수매잔량 10톤을 확보하여 201농가에 지난 10일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8쪽 미생물 보급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으로 미생물 공급 시설 개선을 통한 공급량 확대 및 입상미생물 악취 저감 효과 보완 개선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용 미생물의 생산성 향상, 병해충 감소, 악취 저감 등의 효과로 2025년 액상미생물 공급량은 2024년 대비 6%, 입상미생물은 11% 증가하였습니다. 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액상미생물 배양기 4기와 기존 보유 4기의 배양시설 운영을 통해 유용 미생물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입상미생물의 악취 저감 효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입상미생물의 급여, 살포뿐만 아니라
액상 미생물의 혼용 살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복숭아 가공 공장 지원 내용 및 이용 현황 중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복숭아 가공 공장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제품 생산 판매 계획 마련입니다. 홍천 복숭아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관내 복숭아 재배 농업인과 가공을 담당하고 있는 홍의와의 협력을 통해 복숭아 가공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 복숭아 가공 공장에 대한 햇삽 인증을 완료하여 대형 유통망 입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6월, 7월 대형 복숭아 수매 계약, 7월, 8월 대형 복숭아를 활용한 떡, 퓨레, 잼류, 동결 건조 제품 등을 생산하여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홍천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하고 남면에 운영 중인 카페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 지역 내 디저트 카페 및 베이커리 납품과 같은 B2B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0쪽 입상 미생물 생산 원가 절감과 예산 절감을 위한 축산과의 협업 및 공급업체 다변화와 제품 형태 단가 상승 요인을 분석을 통한 효율적 미생물 공급 방안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미생물은 2026년 3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금년에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한우 육질 개선 사업과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농업기술센터 생산 입생물이 반영되어 농업인의 입상 미생물 구입 부담 및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 하고 축산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상 미생물 생산 원료는 생산시설 운영과 원료의 구성 등을 참고하여 고품질 입상물 생산에 적합한 원료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분말과 펠렛 형태로 생산되는 입상 미생물 중 사용 편의성이 높은 펠렛 형태의 입상 미생물 사용 농가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펠렛형 입상 미생물의 생산에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임대용 스마트팜 노지작물과 경쟁하지 않는 품종 품목을 선정하는 방안 검토 및 스마트 농업의 장점을 활용한 안정적 수입 창출 계획과 경쟁력 있는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특수 품종 품목의 경우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가격 변동성이 커 시장성 검증과 판로 안정성이 불투명하여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은 토마토와 딸기를 재배 중으로 앞으로 시장성과 판로 확보 가능성이 입증되는 품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출하 시기 조절, 연중 안정 생산, 균일한 품질 확보 등 스마트 농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 스마트팜에 재배 중인 도마도는 혹서 혹한기 환경을 회피하여 농업 경영비를 최소화하는 1년 이기작 작형을 도입하고 딸기는 9월부터 2년 9월까지 재배 후 3개월가량의 휴경기에 딸기 육묘, 상추, 쪽파 등 소득 작목을 발굴 재배하여 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술보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5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금 수익이 어때요?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팜 재배 딸기 하시는 분들이 네. 네 곳에서 3,600평에서 17톤을 생산해 가지고서 한 5억 정도의 소득을 받습니다. 저희 청년 농업인들은 0.4헥타에서 5톤을 생산해서 지금 4억 정도. 4억? 아니요. 잠깐만요. 네 개. 예, 9천만 원 정도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9천. 네. 그러면은 그 농장별로는 어디가 최고 그래도 지금 실적이 박근호 좋아요? 농장이 가장 많아서 네. 거기가 1,500평인데 7톤을 생산했습니다. 7톤? 예, 그래서 1억 9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그다음 저희 청년 농업인들이 영규면에서 연기면 네, 5톤을 생산했고요. 예, 서면에 김진수 농가가 2.5톤을 생산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성공 가능성? 올해는 좀 1월과 2월에 네. 그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서 출하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이 좀 늦어져가지고서 하나방 정도가 늦어서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 같은 날씨가 어떤 게 안 좋았을까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생산 원가 그러니까 난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가다. 올해가 예년보다 추웠어요? 네,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도 아주 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개 그 추위 일수가 좀- 새벽 좀- 3시부터 9시까지 그 영하 12도로 떨어지는 걸 한개 일수라는데 그 일수가 예년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다른 거는 좀 3만 4온 뭐 그전엔 그랬었지만 이번에는 좀 이게 추위가 한 번 이어지면 한 일주일씩 이렇게 춥고 그래서 그런가 보네. 예, 1월 달에 굉장히 추워가지고서 경영비가 좀 예년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덜 춥다 그래도 지금 예년과 비슷하다 그래도 저 남쪽 지방 시설 그 저 재배 환경하고 경쟁이 될까요? 저희가 추가적으로다가 이제 네, 난방 같은 경우는 네, 남쪽에 비해서 저희가 추가 여론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재배를 해야 재배 안정성을 좀 구할 수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울 때 저희가 지금 이 난방하고 있는 걸 가지고서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보조적으로 난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좀 갖춰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난방 시설이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저희가 있을까요? 농가들이 지금 이제 하나의 난방 시설을 가지고 또 하다가 네, 그 난방기의 뭐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어느 한계 온도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 열원을 생산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한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 평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난방 방법은 난방 그 에너지는 다 전기입니까? 전기하고 보조적으로다가 이제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중동 이 전쟁 때문에 상당히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 난방원은 전기로 이제 사용하는 걸 하고 네. 있고요. 보조적으로다가 이제 네. 등유를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등유는 열 효율이 금방 확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상당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그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다가는 딸기는 원래 올해 가격도 그렇고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도마도 작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올해 좀 목표 이렇게 좀 나아갈 것 같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보다 뭐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여기 우리 스마트팜 토마토가? 전국적으로 이제 저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게 가장 많은 게 딸기하고 토마토인데요. 네. 저희가 농가들이 이제 인큐베이터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도마도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작년에 또 한 번을 해봤고 올해 이제 두 번째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품종은 전국이 비슷해요? 품종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네.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맛을 내거나 아니면 이 홍천 이 농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토마토 종자를 육성하는 게 경쟁력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품종이 혹시 있다 그러면 좀 차별화해서 어떤 수익을 좀 끌어올리는데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이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품종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국내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에서 나오는 그런 품종과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지나면 벌써 2월쯤 되면 저 아래 지방에서는 일반 그 뭐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거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그런 그 품종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액도 당연히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스마트팜이
분야가 단지 그 딸기 토마토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산업까지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액은 특별히 뭐 저희들이 그냥 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연구해서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런 양액을 이렇게 공급받도록 하는 뭐 이런 협의 같은 게 된 게 있을까요? 양액 같은 경우는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또 장목별로다가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특별한 걸 쓴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네. 그 장목에 맞는 영양 관리를 위해서 네.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그렇게 배합해서 정해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좀 냉해 강한 뭐 어떤 그런 영양분이 필요한 거 뭐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환경에 맞게 작물이 잘 적응하도록 하고 잘 크도록 하는데 필요한 그런 성분들을 특별히 따로 제조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데 이용하면 어떤 장점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네, 재배 작기의 그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네, 그렇게 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작기를 도마도 같은 경우는 하는데 어떤 장목의 그런 특성보다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목이 잘 클 수 있는 환경 특성에 맞춰서 재배 작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 말씀 들어보면 전국에 비슷한 품종으로 비슷한 그런 그 토마토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런 토마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양액이나 뭐 이런 개발로 도움이 될지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생육 환경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양액 같은 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네. 스마트팜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균질된 그런 품질과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는 건데 네. 기온이 됐든 그런 양액을 쓰는 것이 됐든 네. 높은 생산성을 그 목표로 해가지고서 네. 이렇게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싼 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스마트 농업의 장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노지에서 재배 할 수 없을 시기에 또 이제 그 맛있는 그런 그 신선한 맛을 유지하는 그런 토마토 그다음에 이제 보관이 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거는 보관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뭐 또 싱싱함을 유지하는 게 오래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경쟁력이 좋겠죠. 그런 방법들을 양액 개발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 양액 그 개발하는 쪽에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적으로 도마도가 네. 한 스마트팜에서 30% 정도 하니까요. 네, 가장 잘하는 그 도마도 재배 그런 데를 해서 저희가 네. 뭐가 틀린지 한번 네.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업체는 기준화된 그런 양액을 가지고 여러 곳에 판매하는 게 그 양액 회사에서는 뭐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을 부리자면 그래도 우리만의 강점을 가진 또 그런 양액을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돼서 저도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금년도 토마토하고 딸기 중에서 수익이 좀 어떤 게 더 나아요? 보시기에 과장님께서 지금 도마도가 났습니다. 토마토가 나요? 네. 지금 저희도 혹한기 목표- 혹서기 해서 이모작 했나요? 네, 네. 이모작 했더니 아마 딸기는 연중이 아니라 그래도 한 3, 4개월 좀 휴경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9월에 이제 정식을 해서 10월 수확해서 이제 5월 달에 마치는 작형으로 딸기를 끌고 가는데요. 예, 그 정식할 때까지 이제 3개월 정도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 이제 상추를 재배했는데 예, 그때 상추 가격이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의미가 없는 재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딸기 육묘를 좀 농가들이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딸기 육묘를 묘장을 사왔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묘를 구해도 이렇게 품질이 안 좋은 게 와가지고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딸기 육묘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 쪽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딸기 육묘 쪽으로 다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딸기 육묘를 키워서 다른 데까지 이렇게 판매할 계획이신 거네요? 일단은 자가 생산해서 자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아. 예, 아 그래요? 네네. 그게 오히려 육묘에 대한 그 성장 발육이랑 이런 게 더 낮고 또 이 고사될 확률도 적고 좀 더 확대하면 뭐 육묘 판매 사업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 해보고서 잘 되면은 이제 앞으로 예. 확대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일단은 처음 한번 해보고서 그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산물이 되는 게 가격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일정한 예측을 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보다는 토마토가 수익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청년들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렇게 하면서 목표 수익을 잡을 때 도마도는 이제 2번을 하니까 예. 그래서 목표 수익을 좀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출, 세입, 뭐 일타 경비 다 빼고 3.3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이 수익이 나던가요? 손익이? 저희가 목표 수익을 도마도 같은 경우 이제 7천만 원 정도 1년에 아니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2만 원 정도 하고요. 2만 원이요? 예, 예. 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20만 원 정도 20만 원에서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도마도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이렇게. 토마토는 12만 원에서 22만 원. 네. 제가 평당으로 물어봐서 잠깐 좀 헷갈리신 것 같아. 제곱미터당 물어봤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3.3평 그렇죠. 평균. 네. 예. 그래서 그럼 3.3 제곱미터당 한 12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예, 도마도는 그렇게 토마토는 그렇게 나오고요. 네네. 딸기는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8만 원에서 오히려 딸기가 더 손익이 많네요. 수익이. 이제 잘 됐을 때 이제 그런 거고요. 예. 올해 요즘에 같은- 보니까 뭐 공무원분들 세월에 올려서 또 딸기도 판매하고 그러시던데. 그게 이제 두 많이 팩에 한 팩에 7,000원씩 해서 이렇게 판매하던데. 네.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이 나와 가지고서 예. 농가들이 이제 판로에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공판장으로 가지만은 이럴 때 좀 지역에 네. 이렇게 소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그 같아서 맞아요. 판매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평균 한 20만 원 정도의 이 소득은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목표를 해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날씨가 가장 변수인 것 같습니다. 날씨하고 뭐 가격 변동이 또 큰 거죠. 뭐 네. 홍수철화 되면 또 가격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좀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추후에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마련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3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예. 이분들이 다 이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부지 선정할 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각 지자체별로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 있잖아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기가 사실은 상당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가장 스마트팜 농장이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난방비잖아요. 네. 그런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된 열기로 이 스마트팜 농가의 이 난방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시범 사업이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지자체에서 우리 홍천군 소각장이 또 소각장 3호기를 다시 준공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거기는 이제 연중 계속 소각을 통해서 열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쪽 인근 부지에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임야를 좀 매입을 해서 그쪽에 대대적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 비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고 관련 부서 또 그런 게 있어서 예. 이제 그런 계획이 나오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기를 재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주셔서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복숭아 가공 공장 있잖아요. 네, 이게 당초에 이제 복숭아 그 낙과나 뭐 여러 가지 하품들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좀 더 높게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공 공장을 신축을 했는데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활용이 거의 뭐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복숭아 연구에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는 홍홍이에 대해 위탁을 통해 이제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 계획이 좀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 외에 홍홍의 그 임대를 주는 방식 외에는 다른 그 센터의 역할은 없나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홍홍이를 만나고서 왔는데요. 저희가 임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임대라기보다는 홍홍이도 엄연히 복숭아 연구회에 가입된 회원으로서 이렇게 사용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서 사실 햅사 그 시설을 막기 어려운데 이 홍홍이 그러니까 협력 업체가 햅삽을 올해 받아서 이제 햅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떡하고 잼을 생산할 수 있는 햅삽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홍홍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모찌하고 크림떡하고 차 종류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서 여기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숭아가 이제 달리는 시기에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서 7, 8월 달에 이제 가공 제품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홍홍이가 이제 기존에 2024년도에 이제 원료를 일부 확보해가지고서 제품을 해가지고서 작년 한 1,200피스의 그 크림떡을 해가지고서 굉장한 소득을 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홍홍이가 이제 복숭아 연구회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가공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일단 임대 계약을 맺었잖아요. 사용료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 홍홍이 그렇게 매저 계약은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쓰는 임대 계약을 맺었으면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사용료로 볼 수 있을까요? 최소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그 임대료를 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를 낸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였었죠? 3년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3년 임대 후에 만약에 이제 뭐 연구회나 이런 뭐 연구 회원들 일부에서 계약에 대한 취소, 연장 취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세요? 일단은 지금 복숭아 연구회원들이 이렇게 100여 명 넘으시는 걸로 이제 넘게 이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공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은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홍홍이가 햇삽
저 맡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 정도 이제 투자를 하셔서 어차피 투자니까 포기를 하시지 않고 사업도 대형 복숭아 가공 그 사업 하시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의원님께서 의뢰하시는 대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계획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공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홍홍이가 해서블 인증을 자체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비춰지고요. 또한 그 홍홍이가 좀 이 품목이나 아니면 판매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그분들이 그 키워 나간다고 하면 물론 이제 복숭아 연구회에서 복숭아 회원분들이 생산한 복숭아에 대한 그 하품이나 잉여품들을 더 많이 소비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길 바랄 뿐인 것이고 향후에를 대비해서라도 센터에서 차 선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우려하신 걸 잘 고려해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감자 종자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고 네. 이 감자 종자원이 대관령에 있네요. 예. 이 감자 이게 저는 감자가 이 종자가 올해 신청이 131%를 신청을 하고 또 많이 모자르다고 또 기사에 난 게 있어서 예, 예. 이 이유가 뭐예요? 전 이게 보통은 이제 종자가 보통 남잖아요. 근데 이 감자는 매년 이게 수십 년째 농사를 지면서 이게 종자가 없어서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15%에서 20% 정도 예. 수량이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 되게 너무 궁금한데. 강원도에서 이제 감자 채종 단지를 5개 시군에 운영을 하는데요. 네. 223헥타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한 4,800톤이 생산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강원도에 올해 온 게 724톤입니다. 네. 강원도에 심겨진 14%의 물량만 이렇게 강원도에 오고 전국에 이렇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생산량은 강원도에 생산된 게 많지만은 강원도에는 14%가 오고 나머지는 전국으로 이렇게 공급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요는 많은데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그게- 채종단지 운영이 네. 좀 더 확대되고 그러면 좋은데 네. 고냉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확대를 안 하고 날씨도 있고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감자종자진흥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냉지 쪽에 수익이 더 많으니까 감자를 재배를 안 해서 종자를 안 만드는 거구나. 예, 예. 야, 근데 이게 수요는 이게 팔 때는 많잖아요. 팔 때는 많은데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수미하고 200? 예, 200. 예, 수미하고 200인데 수미는 저 아래쪽방에 많이 기르는 거예요? 공통적으로다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수미 품종이고요. 예, 200은 가공 업체에서 하던 게 몇 예. 년 전부터 이제 공급이 되는 품종입니다. 200은요? 예, 오리온에서 원래 예, 예, 예. 그 저도 뭐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네. 근데 이게 200이라는 이 품종이 추위에 좀 약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건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강원도에서- 않아요? 예, 예.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그 보통 종자가 많지 이게 수요가 많으면 종자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잘 팔기 위해서는. 예. 근데 이게 20%도 채 공급이 안 되면 이거 방법은 그 농업 그 감자 종자원 종자진흥원에서 이거를 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팔 때는 많은 거잖아. 어떻게 수요는 많잖아. 예, 그렇게 수요는 많은데 안 되니까 민간 업체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분 그러면 지금 종묘사에 나와 있는 감자 이렇게 200이라는 이게 쭉 있더라고요. 네, 종자가. 그럼 그거 다 민간업체 쪽에서 많이 나오는.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해도 충당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저희 민간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 거기까지 행정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일단 저희 홍천군에는 한 400헥타 정도 이제 감자가 재배된다고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400헥타. 예, 그래서 320헥타 정도는 네. 저희가 내면에 채종포가 있기 때문에 예, 채종포에서 생산된 잔량을 활용한다든지 예, 그 보급종을 다시 한번 생산하는 이대종을 생산을 해서 예. 확보해서 저희 320헥타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80헥타 분량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예. 예, 그거를 저희가 보급종과 네.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서 네, 네. 최종 잔량 중에 이제 설서 30g에서 50g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서 네. 3월 10일 날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사실상 이게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게 수요는 많은데 이게 나오는 거는 채 20%가 안 된다 그러면 예. 많이 생산될 것 같은데 그거를 생산하는 것이 왜 딸릴까 그러는데 결국적으로는 이제 고랭지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시는군요. 수익이 잘 안 되니까. 예, 이거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구나. 예. 하여튼 뭐 홍천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강자의 주산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더 연구를 해서라도 종자에 대한 시감자에 대한 종자에 대한 보급률을 해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농가들 가면 아우성이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수요가 해서 감자가 없어서 못 심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처음엔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일단 주산지에서 감자 씨종자가 모자란 거는 좀 어폐가 좀 있는 거 아닐까. 예, 거기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부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21일 3월 좀 앉았다가요. 그렇게 좋아요? 네,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